개념책 150쪽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알려면 공감이 무엇이고 대화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공감 이거 한자로는 어떻게 돼요? 공은 함께 공이고 감은 느낄 감입니다. 즉 공감한다라고 하면 함께 느끼는 거예요. 즉 어떤 감정을 상대방과 내가 함께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즉 다시 말해 상대방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대화는 뭐예요? 대화,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또는 그 이야기를 대화라고 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자, 공감하는 대화,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누구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에 대해서 누구도 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나도 그쵸? 나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서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즉 상대방과 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요. 상대방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공감하며 대화하기라고 한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상대방 어떤 생각, 의견, 주장에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건데 자, 구체적인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공감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돼요. 즉,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놓여져 있는지를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겠죠.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 중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어떤 자세로 대화를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뭔가를 숨기거나 이게 거짓을 말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진심 어린 태도, 진정성 있는 자세.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을 모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공감에서 중요한 건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잘 됐는데 이건 잘못됐어.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일단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랬구나. 그분이 그랬겠네. 어머. 자, 이렇게 수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무엇을 이끌어내는 인사말을 활용해라. 자, 공감을 하려면 그렇죠.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친밀감을 이끌어내는 인사말을 활용해주고 적절한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상대방과 공통된 경험을 찾아 활용하여 무엇을 유도한다? 동질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나 이번에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듣고 있는 친구가 어머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얘기해주면 동질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공감하며 대화하는 게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더 알아두기 한 2개 정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처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같은 처지에서 생각해 보세요. 즉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게. 이거 4글자 한자성어로 많이 들어봤죠?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던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자,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면 잠깐 얘가 지금 이런 친구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작년에 우리 학교로 전학 오면서 처음에 좀 친구랑 잘 사귀지 못해서 어려워했었지. 뭐 이런 배경 지식을 내 나름대로 총동원해서 이제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말의 의미를 짐작해 봐야 돼요. 사람이 말로 이야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표정이라든지 말투를 보면 전혀 괜찮지 않은 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말을 해서 얘가 위로받고 싶은 건 뭘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무엇, 네, 말투, 그리고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여기 바로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말, 이 말 자체에만 주목하지 말고요. 어떤 말투와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상대방의 처지를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화할 때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 간단히만 정리해 볼게요. 상대방의 나이, 성별, 흥미, 성향 등을 고려해서 말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고려할 만한 요소들은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이 맥락에 맞는 표정이나 시선, 몸짓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맞아요. 담화. 문법에서 담화 공부할 때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했었지요. 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려하면서 맥락에 맞는 표정이나 시선, 몸짓 이런 걸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말, 언어적 표현 이외에요. 이런 비언어적 표현, 말, 음성 언어, 혹은 문자 언어, 음성 언어가 되겠죠. 이건 듣기 말하기니까. 즉 언어는 아닌 표정이나 시선, 몸짓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화에 임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한 것만으로도요. 공감하며 대화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좀 감이 올 텐데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좋은 점이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겠죠. 이제 여러분이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잘하게 되면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질 거예요. 다 친구들이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걸 나눌 수 있는 친구도 많아지겠죠. 자, 공감하며 대화하기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효과 좀 보겠습니다. 자, 말하는 내용에 대해 뭐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비판을 하지 않아요. 막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공감하는 대화를 할 때는 비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갖게 돼요?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갑니다. 신뢰감을 갖게 되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든 정말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다른 거 다 젖혀두고 아주 집중해서 들어준다?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해소되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기도 해요. 자, 이런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서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열심히 공감하면서 객관적으로 이제 상황도 재구성도 해주고 감정 상태도 이야기해주고 이러다 보면 상대방이 스스로요. 잠깐 내가 서운했던 거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네 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겠죠? 자, 그거 선생님하고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4시간에 걸쳐서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개념에 대한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